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첫 번째 주제가 좀 길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참 서글픕니다. 제가 이 돈봉투 사건 영장 이미 4월달, 5월달에 이 사건 8월까지 질질 끌다가 8월달에 이재명 흔들기를 재연하면서 끝날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질 거다. 검찰로서는 그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이 돈봉투 사건에서 나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두 사람 영장이 청구됐는데 한 사람은 기각될 거고 한 사람은 나올 거다. 예, 그마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이유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검찰의 그런 행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낙연계의 행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검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진짜 꿍짝이 맞아가지고 짜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서로 눈치껏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뭐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건지 자, 이런 희한한 그 유착 관계를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관계가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이른바 일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검찰과 우리나라 정치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며 더 나가서 내 권력이나 내 이익에 해가 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밟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적을 밟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이 악마라도 손을 잡는다. 자, 이러한 구도 밑에서 몇몇 이 관계들을 놓고 보세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딱 맞춰놓고 보세요. 다다다다닥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예측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검찰의 속성과 이낙연계의 속성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나 저나, 검찰하고는 한 하늘 아래에서, 지금의 검찰하고는, 이 검찰 독재 정권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검찰을 자신의 파트너로서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게 민주당 안에 있다라는 게 충격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예측을 지난 5월달에 하면서도 솔직히 틀리기를 바랬어요. 내가 좀 오버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네요. 신경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당이라도 된 것 같아. 유튜브 무당인가 봐, 내가 진짜.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돈봉투 영장이 나왔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왔어. 검찰은 이제
여기에서 돈봉투 사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송영길 대표 뭐 소환은 하겠죠. 하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버릴 거예요. 자, 좋아. 그러면 이걸로 끝? 아니, 이제부터 친낙계 이낙연 쪽이 움직이겠죠. 즉 돈봉투 영장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은 뭐다? 예, 이낙연의 전면 등장인 겁니다. 자, 다음 차례는 이겁니다. 영장이 나왔으니까 다음 차례는 이낙연의 차례죠. 그렇잖아. 검찰이 판 깔아줬잖아. 검찰이 이낙연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 싹 제거해줬잖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 이낙연이 칼 들고 들어나온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 제가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죠. 이른바 이정근 노트입니다. 이정근 노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시사저널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난 4월 말입니다.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네. 벌써 넉 달 다 돼가는데, 그죠?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던 거지. 아이 참네. 그럼 뭐하러 꺼냈지 이거? 예. 내용이 되게 황당무계하고 찌라시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근 노트를 친낙계는 뭐 하는데 써먹었다? 예. 친낙계는 이 이정근 노트를 쇄신의총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쇄신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전권을 가진 혁신위원회, 쇄신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몰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숱한 문제가 나오는 거. 돈봉투 사건의 문제는 결국에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뭐라 그랬어요? 돈봉투 사건에 제대로 이재명이 대처를 못해가지고 지금 당이 어려움에 처했다. 아니, 돈봉투 사건을 이재명 이름도 나와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이재명 책임이야? 솔직히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이낙연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때 친낙 애들이 뭐라 그랬다? 과거와의 단절을 해야 된다는 등 운운하면서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대. 이 비대위원회가 정권을 가져야 된대. 그리고 이재명 너 물러나라 이거였잖아. 그때도 물러나라, 지금도 물러나라, 계속 물러나라. 그 비대위원회는 누가 간다? 당의 원로들이 가야 한다. 아니, 쇄신이라며 쇄신을 위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며. 전권 쇄신위원회라며, 혁신위원회라며. 근데 왜 원로들이 나오는데? 원로가 쇄신을 해? 원로가 쇄신 대상이 아니고? 한마디로 쇄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명분일 뿐이고 포장지일 뿐이고 지들이 부는 개나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내쫓겠다라는 거지. 이재명 내쫓고 이낙연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모양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지. 그 모양새 만드는 재료로 쓰인 게 뭐다? 이정근 노트였죠. 이정근. 그러니까 별 희한한 찌라시까지 다 써먹는 겁니다. 자, 그때도 그랬어. 돈봉투 사건 처음 날 때부터 이랬어. 그러다가 돈봉투 사건이 잘 안 되니까 어찌 된다? 김남국을 물고 늘어진 거죠. 여러분 잘 놔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남국 그 건이 언제 터졌는지. 쇄신의총 끝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김남국 나왔어요. 쇄신의총 혁신위원회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바로 김남국이 터져버렸잖아. 그러면서 돈봉투와 김남국을 묶어가지고 이재명을 성토하기 시작했잖아. 그때 앞장선 사람이 서른이죠. 자, 기억나시죠? 애시당초에 이 모든 것은 검찰발이기는 하나 어떻게 보자면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 운용은 이낙연이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실제로 보면 이득은 검찰보다 이낙연이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인데 가장 큰 이익은 이낙연이잖아. 상처 하나 안 받았잖아요. 이 건으로. 검찰은
전면에 나섰으니까 상처는 입었네. 하지만 이낙연은 상처 안 입고 계속 거기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14일이에요. 4월 20일 날 이정근 노트가 나왔단 말이야. 4월 초에 돈봉투가 터졌고 4월 20일에 이정근 노트가 나왔고 5월 초에 김남국이 터졌어. 뭡니까? 이거 한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근데 이 세 건 다 보면 다 검찰 발이에요. 심지어 이 김남국 코인 같은 김남국이 코인 갖고 있다는 거 누가 뒤져볼 것 같아? 예. 검찰이 뒤져본 거 아닙니까? 검찰 자기 말로는 뭡니까? FIU에서 자료가 넘어왔길래 봤다. 여하튼 검찰 발이네, 그지? 이러나 저러나 검찰 발이잖아요. 자, 초재를 제공한 거는 검찰이고 작전을 수행한 것도 검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거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건 누? 이낙연인 거죠. 딱 나오네, 여기 이미. 자,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즉, 돈봉투 사건은 분명히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낙연계에서 더 책임이 큰 사건인데 반해서 이거를 이재명 공격으로 이어왔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검찰발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주연이나 이익은 이낙연이 봤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예. 원래 범인이 헷갈릴 때는 누가 범인이다? 이익을 본 놈이 범인인 거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설 것인지에 겁이 잔뜩 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들어서면 검찰은 아작이 날 겁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확신할 수는 없어.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자가 지지세가 강한지는 모르겠으나 안티도 많아요. 중도층 안티가 만만치 않더라고. 왜? 누가 봐도 재수 없잖아. 하는 게 꼬라지가. 머리 얘기는 둘째 얘기하고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국정에 책임을 진 사람의 할 자세인가요? 윤석열을 보세요. 지금 뭐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할 단계에서 핑곗거리를 찾죠. 그 핑곗거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 그 비판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억지를 쓰고 그걸 가지고 말장난, 말싸움을 하려고 들어요. 자, 그 결과 대한민국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개가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두려울 거예요. 자기들은 한동훈이 돼야지 살아나는데. 이거 불안한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자신 검찰을 괴롭히지 않을 사람은 이낙연이지. 실제로 보세요. 조국 전 장관 때, 그 사건 때 사실상 검찰을 두둔해 주면서 검찰의 행보를 막아서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화가 나가지고 가만 안 있겠다고 바득바득 했대는데 그 열받은 문재인을 진정시키겠다고 쫓아 뛰어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는데 3명 정도로 거론되죠. 비서실장, 국무총리, 당대표. 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말은 안 할게.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 들고 몇 번을 쳐들어갔어요. 4번인가 5번인가 쳐들어갔죠. 그때 이낙연 뭐 했습니까?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겠다고, 검찰 때려잡겠다고, 심지어 윤석열 탄핵안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거를 무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낙연이죠. 이낙연은 대놓고
윤석열 탄핵 안 한다고 자기가 못 박아버렸어.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어요. 뭡니까? 검찰이 그 깽판을 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놔뒀던 이유의 90%는 사실은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라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떠안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은 이낙연이라고. 그 책임은 솔직히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 당시 국무총리였고 그 당시에 당대표였다는 점만 그것만 보더라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검찰이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걸 그걸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그게 당대표가 할 짓이야? 에? 자,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낙연이 말로 자기가 선택할 선택지가 되는 거지. 한동훈보다 더 가능성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 대 이낙연 이렇게 뭐 그 나중에 최종 대선 구조가 짜여진다. 검찰로서는 뭐 나도 아쉬울 게 없는 구도인 거지. 그 누가 되더라도 자기들을 건드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죠?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 이낙연을 도와주고 있고 이낙연이 검찰의 행보가 바뀔 때마다 계속 무언가 입장이 또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하는 이유들인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그런 게 참 많아요. 참. 아이고. 합니다. 진짜 속에서 자꾸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카렌 강님 들어오셨네요. 이낙연을 당대표로 찍은 사람은 잘못, 이러고. 글쎄, 뭐, 그때만 해도요, 뭐, 이낙연이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고 또 약간 잘못을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너무 강하게 가졌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등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1954년 이광철님. 이낙연 비리에 능한 능구렁이야. 줄리의 연관이라고 하셨어요.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하고 김건희는 삼부토건에서 엮인다라고 얘기했죠. 참 기묘합니다. 그리고 이 삼부토건이 일개 사기업에 불과한데 이 일개 사기업이 남의 나라 전쟁과 남의 나라 전쟁 후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설치는 꼬라지. 아니,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이라는 거는요,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가의 지원을 하필 삼부토건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삼부토건의 사업을 위해서 윤석열이 정말 진짜 언제 폭탄이 날라올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까지 무서운 줄 모르고 간 거야. 이건 비리예요. 이거 비리. 이거 비리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면 나오죠. 삼부토건하고 김건희 혹은 삼부토건하고 이낙연 연관이 있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있잖아. 근데 그 삼부토건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그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외국을 갔다 와. 아니, 전쟁터를 갔다 와.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이. 그것만 봐도 비리 아닙니까? 아, 참. 자, 루시님. 어제자군요. 3일자 YTN을 보면은 여당의 김기현이 나오고
야당이 나오면은 이낙연, 박광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TN 같은 애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처음 겪는 상황 아닙니다. 2014년, 15년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도 똑같이 당했어요. 심지어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김한길이 만들었던 대선 그 보고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게 문재인 때문이라고 다 써놨단 말이에요. 뭐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당시 당대표로 올라서니까 너도 나도 덤벼들어서 문재인 끌어내리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탈당하는 새끼가 없나, 그때도 혁신위원회 해야 된다고 설친 새끼가 없었나, 그때 혁신위원회 해야 된다고 설친 사람 중에 김종민, 김종민하고 서른 있었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낙지 쪽 애들, 수박들이라는 놈들은요, 지들이 권력을, 저 당권을 가지지 못하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위원회 만들자. 그 걔들 주로 많이 써먹는, 그때나 똑같이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도요,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 문재인 죽이기 하셨어. 뭐 어느 쪽이 더 그때가 더 심했다, 지금이 더 심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느 때가 심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상이 비슷하다, 비슷한 양상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돈봉투 사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는 좋아요. 그러면 검찰은 다음 행보가 무엇일까? 입니다. 네, 오밤